어깨 회전근개 파열인데요. 복원이 불가능한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복원이 안 되니까 재활을 하자는 거죠. 재활 중에 전방 삼각근 교육이 있거든요. 요거 어떻게 하는지 저번 영상에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요걸 했는데 왜 좋아졌느냐, 보전 이유, 좋아졌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수술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이비 선생님이 회전근개 3개가 모두 파열되고 가슴마비, 실제 마비가 아닌데 근육이 없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복원 불가능한 파열을 교육을 한 거예요. 전방 삼각근 재교육을 했습니다. 17명을 했거든요. 평균 나이도 많아요. 80세 이상. 80세 이상에서 이게 파열이 되면은 수술을 잘 안 하겠죠. 그런데 교육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14명이죠. 14명. 진통제도 복용 없이 통증의 완화와 일상생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도 안 먹고 통증 좋아지고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죠. 한 명은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했습니다.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고 통증이 좋아졌고요. 나머지 2명은 별로 안 좋아지니까 또 인공관절 하기는 좀 그렇고 굉장히 원하지 않아가지고 요 수술을 한 거예요. 내년 혈제술, 전봉감압술 이걸 했거든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것도 도움이 되더라. 2명 정도는. 그러니까 17명 중에서 대부분 좋아졌어요. 14명은. 나머지 3명만 수술을 한 거예요. 왜 좋아졌느냐? 불안정한 지뢰 받침대라고 합니다. 불안정한 지뢰 받침은 뭐냐면 시소 있죠. 시소에 우리가 딱 정상적으로 앉아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있으면은 균형을 이루어보게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이 훅 이렇게 되면 불안정하죠. 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파요. 운동학상 불안정 지뢰 받침 상태에서 억류된 지뢰 받침 상태라고 합니다. 지뢰 받침이 어쨌든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억류된 지뢰 받침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버카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가지 운동 모형. 그래서 1형, 2형, 3형을 했는데요. 1형은 안정적 지뢰 받침, 2형은 불안정한 지뢰 받침, 그리고 3형이 불안정한 지뢰 받침인데요. 근데 이게 뭔가 좀 달라요. 억류된 지뢰 받침입니다. 지뢰 받침의 원인도 억류가 있고 안정적인 파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요. 그것이 이제 궁금한 파트가 되는데 뒤에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뭐가 불안정한 지뢰 받침이 억류가 뭐냐 하는데 조금 달라요. 대강 이야기를 하면은 안정적 지뢰 받침은 앞뒤로 파열이 생겼는데 여기서 파열이 생긴 거예요.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안정적 지뢰 받침이니까 시소가 똑같잖아요.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중간까지만. 앞에서 파열이 여기까지, 뒤까지 여기까지. 이 형은 불안정한 지뢰 받침. 지뢰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됐겠죠. 앞쪽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뒤쪽이 더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앞에는 위로 여기까지 되는데 뒤는 밑까지 내려가니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불안정한 지뢰 받침이다. 그래서 앞쪽은 1형과 똑같은데 뒤쪽이 더 파열돼서 앞뒤가 불균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요. 뭔가 불안하니까 못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팔 못 든다. 파열이 심해가지고 팔 못 든다. 그러면 이게 3형인데 3형은 제가 뭐라 그랬죠? 불안정하지만 억류된 지뢰 받침. 그래서 이게 보면 왜 억류가라는 말을 쓰냐 그러면 앞쪽이 2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죠. 2형은 앞에는 똑같은데 2형은 더 내려갔어요. 3형은 앞에가 더 내려갔어요. 근데 불안정하기는 불안정하죠. 불안정한데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억류다. 1형은 똑같고 2형은 뒤만 내려가고 3형은 내려가는데 앞에는 내려가는데 뒤에는 약간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억류된 지뢰 받침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갔는데 뒤가 거의 앞뒤가 똑같다는 거죠. 더 파열이 더 심해졌지만 똑같다는 거죠. 더 커졌으나 앞뒤가 비슷해서 파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방 교육의 목적은 이렇게 위를 삼각근을 강화시켜 주니까 여기가 좋아졌다는 거죠. 앞뒤 여기가 잡아주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던 근육의 불안정성이 이게 잡히면서 앞에가 강화되든 옆에가 강화되든 뒤에가 강화되든 어떤 한쪽 근육이 강화되면서 이런 식으로 근육의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어깨를 들 수 있다는 것이 전방 삼각근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전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령 환자는 수술을 받지 않고 그리고 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경우를 하더라도 수술 전에 삼각근 강화를 통해서 수술 후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비 선생님이 결국 뭐냐, 나이가 80세 이상이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주사 맞아도 좋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삼각근 교육만 해봐라. 이렇게 하게 되면 파열은 심하지만 억류된 지뢰 상태로 파열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다 그랬죠. 했는데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아까 17명 중에서 2명 안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3명. 한 명이 인공관절이고 2명은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을 한 거죠. 수술적 치료로 고민을 할지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삼방삼각근 교육을 했는데도 안 좋아진다. 고민을 하고 환자분들은 힘들어하고 약 주사 실패,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전방 재교육에 실패가 되게 되면은 이런 수술을 합니다. 백년혈제술 더하기 전봉 감압술을 하는데요. 큰 효과는 있느냐 없느냐 말이 많아요. 이런 수술도 있고 상한 이두근을 조금 잘라주는 거, 원인세골을 절제술을 하는 거, 극상시
신경, 유리슬, 회전근개, 부분봉합. 부분봉합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확률된 지뢰 받침대가 돼서 어쨌든 안정적이 돼서 팔을 들 수가 있거든요. 부분봉합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요. 다 안 좋다. 그래서 라구드 가츠만 일반 선생님은 우수한 통증 완화가 있어서 기능이 호전이 있더라. 보는 환자 만족도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라구드 가츠만 일반은. 근데 반면에 캠프 선생님은 덜 만족스럽더라. 주관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별과 별로 안 좋다. 50세, 60세 이하의 환자에서는 이렇게 이 수술을 하지 마라. 파열이 심한데 도움 안 된다. 해보니까 별로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리엠 선생님은 31명의 환자를 좀 봤어요. 나이도 많아요. 평균 나이 70.6세 해서 보니까 거의 4년 동안 봤습니다. 47개월 동안 주식 환자를 해보니까 포가 올라갔어요. 수술 전에는 24점인데 수술 후 69점으로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또 리엠 선생님은 좋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상완 이두근도 좀 잘랐어요. 그냥 땡기니까 17%에서 상완 이두근도 자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르죠, 맞죠? 라우드 선생님은 좋다. 캠프 선생님은 효과 없다. 리엠 선생님은 효과 좋더라 라고 의견이 좀 나누어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죠.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질 때는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하지가 않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아프다 그러면은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준비된 영상이 조금 더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확률된 지뢰 받침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짝 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으면 좋아요. D, C 위의 힘과 밑에 힘이 딱 맞으면 들립니다. 딱 맞으면 D가 우리의 삼각근이에요. 델토이드의 삼각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앞과 D죠. 앞과 D가 딱 맞으면 균형이 맞습니다. 앞에가 많이 벗겨지고 D가 많이 벗겨졌다 하지만 맞으면 들린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앞은 괜찮은데 D가 이렇게 찢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팔이 잘 안 들립니다. 이 같은 경우도 D는 괜찮고 앞에가 이렇게 이상하면은 뭔가 불안정하죠. 불안정한 지뢰 받침이 되겠죠. 자, 짝힘 현수교 케이블 이론과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 많이 벗겨졌죠. 근데 이런 경우는 안정적으로 앞부터 뒤까지 예쁘게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케이블 이론입니다. 자, 버카트 일형 안정적 지뢰 받침이에요. 여기 앞이에요. 엔티리얼이 앞쪽인데 앞쪽이 이만큼 찢어지고 뒤쪽도 이만큼 찢어지고 똑같죠? 중간까지 찢어져 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안정적 지뢰 받침 이거와 똑같죠? 자, 이런 경우는 잘 들려요. 안정적 지뢰 받침. 자, 2형입니다. 불안정합니다. 앞은 똑같아요. D가 더 찢어졌죠. 그러면 불안정하죠. 그럼 이런 팔을 잘 못 들어요. 2형이 안 좋아요. 3형도 이렇게 많이 찢어졌어요. 앞쪽이 더 찢어졌죠. 근데 뒤쪽은 좀 더 올라왔어요. 2형보단 덜 찢어졌죠. 그러니까 어쨌든 찢어진 파일이 더 심해졌죠. 그런데 앞뒤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뢰받침인데 심하지만 억류다. 들 수 있는 고정장치가 있다. 그래서 억류된 지뢰받침이라고 애써 그냥 말 만들었어요. 힘든 말을. 똑같은 지뢰받침 하는데 앞뒤가 맞아야 되겠고 그래서 억류된 지뢰받침이 되려고 하면 어쨌든 요거 파란색 삼각근의 힘이 중요합니다. 요 힘이 잘 작용을 해줘야 밑에가 찢어졌다 하더라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삼각근 교육을 많이 하자는 거죠. 삼각근 교육을 많이 했는데도 안 들리는 경우는 불안정한 지뢰받침으로 아주 심해서 앞뒤가 불균형이 심하다든지 관절림이 심하다든지 하게 되면은 안 들릴 수가 있겠죠. 파일의 분류 이건 정상이고 요거는 좀 부분 파일이죠. 이렇게 파일은 심한데 요거는 점점 찢어지고 이 파일이 완전히 됐어요. 그래서 이미 좀 말려 들어갔죠. 이게 점점 더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광범위 파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광범위 파일인데요, 많이 말려 들어갔죠. 앞과 뒤가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앞은 이렇게 많이 찢어졌는데 뒤는 덜 찢어졌어요. 약간 불안정한 지뢰 받침이 되겠죠. 자, 광범위 파일을 영어로 매시브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정의는요 5cm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5cm 이상을 광범위 파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분류로는 2개 이상의 힘줄이 파열되면은 이걸 또 우리가 광범위 파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술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술방 들어가서 보고 당겨봐야 돼요. 당겨봤을 때 이게 잘 들어가면은 봉합이 되고요. 안 당겨오면 봉합이 안 되거든요. 수술하기 전에 이미 광범위 파일은 못 끼밀 수도 있어요 라고 하고 봉합을 들어가고요. 나이가 아주 많고 수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활동력도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수술 안 하죠. 수술 안 하고 교육하고 합니다. 자, 이렇게 광범위 파일은 많이 말려들어 5cm 이상인데요. 이게 봉합이 될 것 같나요? 여러분들 어때요? 요게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봉합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여기까지 않았거든요. 봉합이 가능성이 있고 약간 힘줄이 좀 남아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여기는 보니까 이미 조금 관절염이 왔어요. 당겼는데 못 올 수도 있어요. MRI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요. 이미 수술 전에 환자랑 이야기를 잘 해서 못 깨매면은 그냥 정리하고 나옵니다. 그럴 때 하는 것이 백년질제술, 견봉 강압술이 되겠죠.
자, 강봉이 파열입니다. 심하게 왔어요. 아, 이거 땡겨올까요? 벌써 딱딱해져 있고. 제가 봐서는 잘 안 올 것 같은데요. 모양을 보면 이미 좀 알아요. 매끈매끈하고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잘 안 땡겨오거든요. 뭐 이미 재봅니다. 앞뒤 길이 재보는데 뭐 이건 뭐 굳이 안 재도 심하죠. 그래서 이건 부분봉합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봉합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지뢰받침이 되고 좀 억누된 지뢰받침이 돼서 팔을 들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까지 완전 봉합이 되면 좋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찔릴 수가 있어요. 너무 심하게 당기면. 근데 그래도 여기 혈관이 지나가요. 이거는 그래도 잘 당겨왔고 이렇게 되면은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